금융당국이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. 부동산 금융을 그림자 금융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 초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. 증권업계에서는 PF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허윤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도 이 시간 통해서 허윤영 기자가 그때 당시에 규제 내용들을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?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시작할까요? 증권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뭐냐면 부동산 펀드,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요. 두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개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이 자금 주선을 맡아서 추후 분양이나 이런 게 완료되면은 그 수익으로 이제 수수료를 버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, 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규제안은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PF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이 대출, PF 대출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, 이때 증권사가 이 사업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, 이건 증권사의 고유의 영역이거든요. 유동화를 해서 채무 보증을 서고,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된 뒤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그 분양대금 등으로 수익을 냅니다. 그래서 이번 규제는 어떤 규제냐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 부동산 PF 채무 보증 한도를 100%로 제한을 하고, 그러니까 총량 규제를 도입을 한 거죠. 그리고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라는 그걸 계산을 할 때 이 부동산 PF 사업 위험도를 더 반영해라. 요게 이제 골자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만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강도 규제라고 얘기와 평가를 했었고,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? 아직 그때 발표된 이후랑 큰 변화한 사항은 없고, 그래서 당장 좀 내년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증권사 일선에서는 이 채무 보증의 범위부터가 좀 불분명해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거든요. 먼저 이 금융당국이 말한 채무 보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상법이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된 단어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, 이 채무 보증은 굉장히 다양한데, 외부 기관의 좀 신용 보강 유무를 기준으로 매입 확약, 매입 보장으로 나뉘고, 이 대출도 이제 선순위 대출이냐 후순위 대출이냐 이거에 따라 또 위험도가 차이가 있습니다. 또 이 규제안이 적용이 될 때 그 기존 대출, 기존에 우리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포함을 해서 이게 규제를 할 건지, 아니면은 앞으로 할 그 신규 사업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, 이것도 불분명해서 좀 쉽사리 PF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또 이제 부동산도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상업용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좀 재개발 사업하는 어떤 건축 지구가 있을 수도 있고, 사회 간접 자본도 좀 SOC, 굉장히 부동산 자산도 다양하잖아요. 이 중에서도 좀 어떤 거를 규제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이 규제 도입이 예정이 돼 있는데, 이제 그 전까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좀 규제 완화안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증권사 입장에서도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, 그리고 회사 규모도 커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여력도 더 커졌는데 이걸 반영 안 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좀 단편적으로 이번 규제안을 설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좀 반발의 핵심인데, 이 금융당국이 이번 규제안을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게 어떤 원인으로 제시한 게 이 증권사의 PF 채무 보증 금액이 급격히 늘어서 이 부실화될 경우 이 전체 시장의 건전성이 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유로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채무 보증액이 정말 걱정할 정도로 이게 급격히 늘어난 게 맞는지, 만약에 진짜 이렇게 늘어났다면은 현재 수준을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,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 보증액은 2013년 말, 저기는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, 10.6조 원에서 올 6월 말 26.2조 원으로 한 2배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. 이게 증권사가 갑자기 증가를 한 배경이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과거에는 이 부동산 PF 사업을
은행권 주도로 조금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예. 2000년대 후반 글로벌 위기로 좀 부동산 경기가 확 꺾이면서 당시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그냥 시중은행 이런 PF 대출을 해주던 은행권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. 이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융당국이 이거 위험하다. 은행의 부동산 PF에 빗장을 걸어야겠다 해서 은행권을 규제를 했는데 네. 증권사가 이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. 예. 근데 증권사는 은행이랑 좀 다르게 이 PF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뭐 자산 유동화 증권 아니면 뭐 기업어음 이런 그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좀 활용한 좀 수완을 어떻게 보면 발휘해서 PF 사업을 빠르게 늘려갔고 근데 이 빠르게 늘린 이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보기에 이거 좀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네. 근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업계는 이 정부가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 증권 산업의 그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발표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초대형 IB잖아요. 그렇죠. 이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뒤에 이 자기 자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투자 여력이 함께 늘어난 거를 조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거는 감안하지 않는 좀 과도한 규제다라는 걸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. 예. 보시는 게 이게 국내 증권사 자기 자본 추이인데 이 2015년 말 37조 원에서 올 6월 말 55조 원으로 48% 증가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그 2016년에 초대형 IB 육성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급격하게 는 그 수치입니다. 예. 그래서 같은 기간 이제 부동산 PF 채무 보증 증가율 또 늘어났는데 동시에 자기 자본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부동산 PF 채무 보증 금액이 이 증권사의 자기 자본 확충 속도보다는 빠르게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. 그런데 증권업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집을 불려서 투자 여력이 늘어난 만큼 자연스럽게 부동산 PF 사업이 늘어난 거지 이 지금 자기 자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채무 보증액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.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그 이번 규제는 그 중소형사보다는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. 그래서 건전성 지표 처음에 말씀드린 NCR을 계산할 때 이 당초에 이제 그 PF 대출을 하는 경우 이 NCR을 계산할 때 이 18%만 반영을 했던 거를 예.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가 이 PF 대출을 할 때 18%가 아니라 전액, 대출 전액을 이제 NCR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규제로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,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 건전성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이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, 그러니까 대형사가 규제에 짓눌리다 보니까 요 PF 사업이 중소형사로 넘어갈 수 있다. 네. 이런 분석을 낸 거죠. 그리고 또 대형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동산 PF 사업을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이제 대형 증권사는 같은 금액의 대출을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. 네.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험 수준의 이제 부동산 PF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, 이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을 조금 확보하자는 당국의 그 규제 취지와 달리 반대로 부동산 PF 사업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. 이런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맞습니다. 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, 또 증권가에서는 어떤 부동산 PF에 대한 순기능도 계속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인 여의도 파크원이 조금 증권사가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해서 좀 순기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례인데, 예. 저 파크원 건물은 높이가 333m, 총 사업비만 2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 7월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, 이 여의도 파크원은 2010년에 땅 주인이 그 통일교 재단, 네. 종교 재단이었고, 이 종교 재단과 그 사업을 하는 시행사와의 법정 분쟁으로 한 6년인가 7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, 저기 보시는 게 이제 약간 방치된 상태인데, 예.
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. 그 법적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개발 자금이 끊기면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의도의 흉물이 됐다라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거는 2014년 그 NH투자증권이 이 파크원의 부동산 PF 금융주산 주관사를 맡기 시작하면서입니다. NH투자증권은 그 총 사업비 2조 6천억 원 중에 이 시행사가 먼저 투입한 그 5천억 원을 제외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PF를 일으키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 4,20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자금을 투입을 하고 또 신용 보강 우리가 이거 보증을 해주겠다 이 조건을 걸자 무려 30개의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결정을 한 거죠. 단순히 NH투자증권이 이 증권사가 자금 조달에 물꼬를 튼 것뿐만 아니라 이 설계 변경을 좀 거쳐가지고 대형 백화점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. 이 과정에서도 좀 면밀한 어떤 분석을 기반으로 이 임차인과 임대료 조건을 협상하는 등 좀 증권사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수완을 발휘를 했는데 그 흉물 취급을 받던 이 개발 사업에 국내 대표 증권사가 나선 결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하던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는 이 단순한 무슨 대출이 아니라 이 자금 조달부터 사업성과 수익성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어떤 증권사의 그 역량을 녹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뭐 좀 부동산 PF를 그림자 금융으로 규정을 하고 좀 단편적으로 보이는 총량 규제를 도입한 건 좀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게 증권업계의 좀 핵심적인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